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전에 어리둥절해졌어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이가 꼴등이라고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수진이가 평소 성적을 고려했을 때 뭔가 답안지를 밀렸거나 의도적으로 답을 피하지 않는 한 꼴찌가 되기는 힘든 일인데요. 답을 피했다니요? 수진이가 일부러 꼴등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정말로 정답이 아닌 것만 골라서 적었더라고요. 우리 딸은 평소에 전교 등을 놓치지 않던 우등생이었기에 그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딸이 실력으로 전교 꼴찌가 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수진이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물어봤지만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애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일단 아이를 자극하지 말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원이 끝난 후에도 애가 오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나가서 찾아봐야 한다고 난리였어요. 애가 전화도 안 받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걸까? 남편이 경찰에 전화하려던 그 순간 딸이 들어왔어요. 수진아, 너 어디 갔다 왔어? 혹시 학원이 늦게 끝났니? 딸은 저를 스치는 듯이 아따의 말도 무시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들어가서 말 좀 해보라고 성화였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서 애한테 좀 물어봐. 그래도 나보다는 당신이 더 친하잖아.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은 애가 전교 꼴등을 했다는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오는 길이 아니라고? 뭐라고? 사실 딸은 학원에서 오는 길도 아니었어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애가 학원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전교 꼴찌가 된 것도 모자라 학원도 안 갔다는 것은 분명한 반항이잖아요. 그리고 그 반항은 저와 남편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딸, 엄마 잠깐 들어갈게. 문을 돌리니 잠겨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수진아, 왜 문이 잠겼어? 혹시 너랑 싸운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다면 덜 답답했을 텐데. 딸이 오기 전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사진들이 모두 찢겨져서 휴지통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휴지통에 버려진 건 저에게 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딸의 휴지통은 항상 제가 비워주곤 했으니까요. 딸, 엄마랑 얘기 좀 해. 엄마도 왜 이러는지 알아야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야. 그때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나왔어요.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놓였죠. 수진아, 최악이 아니라고. 난 이미 최악이야. 진짜 최악의 상태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번에 전교 꼴찌한 얘기 못 들었어?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망쳤다고. 왜 그러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딸의 전교 꼴찌 발언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딸의 마음이었어요. 딸은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렸죠. 한동안 울던 딸이 말했어요. 나 엄마 딸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입양하라며. 딸은 그 말을 남긴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편과 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해서 먼저 자게 했고 저는 밤새 딸의 방문 앞을 지켰어요.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이른 새벽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았죠. 벌써 가는 거야? 눈은 퉁퉁 부풀어 있었고 밤새 웃는 치였어요. 신경 쓰지 마. 차 타고 가려고. 내가 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제 함부로 대하기로 했어? 뭐? 그게 아니면 제대로 말해. 어떻게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중요해. 네가 스스로 알아낸 건지 누군가 말한 건지 알아야겠어. 엄마는 내 마음보다 그게 중요해. 우리는 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말해주려고 했어. 근데 네가 갑자기 알게 된 상황이 혼란스러워. 됐어. 내 엄마도 아니면서. 너 그저께 작은 엄마 다녀왔잖아.
밤새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딸의 변화는 동선에 집에 다녀온 뒤 시작된 것 같았어요. 조카의 생일이었는데 조카와 나이가 같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거기서 알게 된 거야? 누가 하는 말을 들은 거야? 딸이 다시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작은 엄마도 아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지? 내일이잖아, 작은 엄마. 됐어. 엄마랑은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 그러더니 그녀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워낙 모범적인 아이여서 교복을 입고 나온 걸 보니 학교로 갈 게 뻔했지만 그 모습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등교 시간이 되자마자 일단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딸이 등교했냐고 물으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오늘 시간 좀 내줘. 형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요리교실 끝나고 갈게요.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한가하게 요리교실이나 다니고 있는 동서가 얄밉더라고요. 동서의 성격이라면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시동생이 장기 출장을 갔더라고요. 시동생도 없으니 동서가 무슨 말을 해도 말릴 사람이 없었겠죠. 동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형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태어나서 묻긴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애한테 혹시 출생에 관해 얘기했어? 아, 그거 제가 우리 아들 생일이라 기분이 좋아서 샴페인을 좀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아, 우리 조카 생일이 진짜 생일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물었어. 아, 그때는 수진이가 앞에 있으니깐. 그런데 네 생일은 진짜 생일인지 모르겠어. 입양한 날짜로 하셨으려나?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서, 제정신이야? 아, 형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좀 취해 있긴 했지만 제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우리 허락도 없이 알 수 있어? 형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실수로 한 거예요. 그랬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아 하길래 이미 아는 줄 알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말했잖아. 애 대학 보낸 다음에 기회 봐서 말해줄 거라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수? 네, 진짜 실수였다니까요. 실수였다기엔 미안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서는 늘 우리 애랑 자기 아들을 비교했었죠. 우리 아이는 언제나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아, 갑자기 우리 애 얘기가 왜 나와요? 막말로 형님이 낳은 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머리 좋은 것도 형님 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얘기했니? 우리의 머리를 질투해서 형님, 막말로 저는 수진이한테 나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열받는 건 형님이죠. 제가 늘 물었잖아요. 혹시 수진이 공부법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혹시 과일 같은 거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참, 자기 보론 내 딸이 머리 좋은 거 인정해놓고 공부법은 머리 좋은 거 나 닮은 거 아니라며.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공부를 시켰다고 생각하는 게 앞뒤가 맞아? 아,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잖아요. 우리의 말이 걔 이번에 전교 꼴찌 했다면서요.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형님도 이 양딸 덕분에 늘 전교 1등 엄마 소리 듣다가 꼴찌 엄마 되니 기분 더럽죠. 뭐 그러니까 이심전심 좀 해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뭐 걔가 전교 꼴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너 엄마는 널 낳지도 않고 전교 1등 부모가 돼서 참 좋겠다. 그러긴 했지만 그게 애한테 할 소리야?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진실을 왜 동서가 말하는데 그건 우리 집 일이잖아. 그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모르게 했어야죠.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요. 불임이라고 눈물 흘리며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디서 딸 하나를 주워와서는 전교 1등 엄마 행세라니. 솔직히 재미있었잖아요. 그 재미를 끝까지 봐주기엔 눈이셔서요. 자기 아들 공부 못하는 걸 왜 내 탓을 해?
형님, 지금 말하셨어요? 아니, 다 안 했어. 공부를 못하면 잘하는 걸 찾아줘야지. 왜 우리 애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이 사달까지 만드냐고. 가짜 평화가 깨지니까 무서우세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죠. 애가 모든 걸 알았을 때가 진짜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형님을 도와드린 걸 수도 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생돈 들여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 양딸인 거 알고 형님이랑 아주버니를 모른 척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열받지 않아요? 차라리 그 전에 정체를 밝히고 걔 하는 걸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형님이랑 아주버니를 부양할지 안 할지도 알죠. 전에 그러셨잖아요. 수진이가 의사 돼서 엄마 아빠 아프면 다 고쳐준다고 했다고. 과연 진실을 알고도 그럴까요? 그게 궁금해서 우리 애를 자극했다고. 아, 막말로 걔는 파양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은 화나시겠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절하실 수도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잖아요. 터진 입이라고 잘도 떠들더라고요. 아무튼 됐어. 동서가 떠든 거 알았으니 나도 이대로 있진 않을 거야. 형님도 참 결국엔 다 형님 좋으라고 한 일이라니까요. 동서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했어. 그것도 당사자인 우리 딸한테. 형님, 저도 형님 가족이에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진이만 물렸던 거잖아요. 걔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비밀도 우리끼리 알았던 거죠. 우리 애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야. 성년이 되기 전에 알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까봐 기다린 거라고. 걔를 위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죠. 형님 핏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벌고 조용히 살아야죠. 그래, 동서가 생각하는 가족은 비밀이 없는 사이다 이거지. 그럼요. 비밀은 없어야죠. 그게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도 말이지. 형님, 상처는 또 아무 진실이에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동서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나도 명심할게. 동서가 의외라는 듯 보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머리채 잡고 이런 건 안 하시고요. 그만 가. 조만간 좋은 때에 다시 보자고.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그냥 가라고요. 우리 애는 내가 달려야지. 내 딸이니까. 동서가 김 샌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뭐야. 재미없게. 가만히 재미있는 일이 좀 생기나 했더니 뭘 기대했는데 그냥 남편도 집에 없고 좀 심심해서요. 형님이랑 한판 나했는데 이렇게 물러나시네. 재미없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고 가더라고요. 동서가 돌아간 뒤 저는 바로 채비를 하고 딸의 학교로 갔어요. 학교 시간에 맞춰 기다렸더니 딸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본 딸은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가 왜? 엄마라고는 하네. 학원에 연락했어. 오늘은 안 간다고. 하긴 어제도 안 갔으니 안 가는 게 어렵진 않겠지. 알고 있었어.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 차 가지고 왔어. 어디 가는데? 내가 네 엄마인데 이상한 데 데리고 갈까다? 아니지. 양엄마라서 이제 못 믿나? 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만 화낼 줄 아는 거 아니야. 나도 화! 엄마가 왜 화를 내는데? 네 작은 엄마가 우리 허락도 없이 너한테 입양 사실을 말한 게 짜증나서. 너 대학 가고 네가 삶을 잘 꾸리는 걸 본 뒤에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 그전에는 지금처럼 홀만만 올 테니까. 아무튼 일단 가자고. 딸을 태운 차를 세운 곳은 병원이었어요. 딸이 당황하더라고요. 병원은 왜? 들어가자. 엄마, 어디 아파? 아니, 그러면 설마 나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려고? 뭐? 왜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두 가지 다가 아니면 갑자기 왜 병원에 오는데? 나 아픈 데 없어. 보여주고 싶었어. 일단 내려. 싫어. 나 안 내려.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못 믿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 나간 애처럼 엄마한테 막말했잖아. 엄마가 화나서 나 혼내주려고 하는 거면 어떡해. 나 어릴 때 아직도 기억해. 친구의 집에서 내가 실수로 같이 갖고 놀던 장난감 하나 들고 왔을 때 그날을. 그 집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수진이가 고양이 모양 장난감 하나 들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아끼던 거라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양이 모양 장난감이요? 애한테 물었더니 애가 가져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잠든 뒤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처음 보는 고양이 모양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이가 일어난 뒤 씻기고 밥까지 먹인 뒤에 다시 물어봤어요. 실수로 친구 장난감 가져온 거 없어? 없다니까? 없어. 없어. 네 가방에서 이게 나왔는데도. 딸이 장난감을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해? 네 가방에 있어. 진짜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근데 왜 네 가방에 친구 장난감이 있어? 친구한테는 소중한 장난감이라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진짜 내가 챙긴 거 아니야. 친구가 찾았는데 미안하지 않냐고.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딸이 끝까지 잘못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방에서 반성하라고 했더니 저녁에야 나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일부러 가져온 거 아니야. 엄마가 얼른 집에 오라고 해서 막 챙겨놓다가 잘못 나온 게 분명해. 그래서 하지만 내 실수로 친구가 장난감을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해. 장난감이 가방에서 나왔는데도 생각도 안 해보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한 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딸을 그렇게 키웠어요. 친정도 시댁도 우리 애가 입양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사랑도 많이 주고 때론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려. 딸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차에서 내렸어요. 고집을 피워봤자 이번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 병원이야, 뭐. 내가 널 처음 본 곳. 회사 끝나고 병원 난임센터에 들렀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있던 그 저녁, 더는 체취한 난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죠. 마지막 난자만 남았어요. 이제 이 난자로 임신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임신은 못하는 거네요. 가장 좋은 남자는 이미 다 썼잖아요. 좋은 남자로도 실패했는데 약한 남자로 될 리가요. 의사도 차마 부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들은 뒤 터덜터덜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기운이 쭉 빠져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걷대가 벤치가 보여서 앉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웬 할머니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가, 널 어떡하면 좋니? 이상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나이가 꽤 많아 보이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얘 엄마 아빠가 둘 다 먼저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는데 아무래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지들 형 누나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연명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데 뭐하러 고생만 시키냐. 그럼 이 아이는 우리 애들 유일한 자식이요.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면 걷도주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둔다고 해도 나 떠나면 고아원에 보내질지도 모르죠. 설마요. 가난 앞에 장사 있어요. 제 자식들 키우기도 버거운 애들인데 이 어린 것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건요? 애들한테 말 안 했는데 나 말기암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지금도 이 갓난아이 하나 안고 있는 것도 팔이 쑤시고 어깨가 아프네요. 깜짝 놀라서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좀 안고 있을까요? 얘가 사람 품을 가려서 애 삼촌 누구도 못 안아요. 하도 울어대서 한번 안아보고 울면 다시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아이를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고 그대로 자더라고요. 안 해요. 깊이 잠들었나 봐요. 참 별이네요. 애가 사람 품도 많이 가리고 깊이 자질 못해서 애 엄마 아빠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의 말씀과는 별개로 아이는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어요. 자는 모습이 참 천사 같네요. 아이를 보는 저를 할머니께서 물끄러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애가 없어요? 네, 안 생기네요. 마지막 난자까지 다 채취해서 이제는 정말 못 가질 것 같아요.
저런, 요즘 그런 부부가 많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네, 아이를 많이 원했어요. 저랑 남편은 꼭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기하려고요. 우리에게 아이가 없었나 봐요. 그 할머니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입양 같은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상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기도 하고 입양 자격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게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우리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할머니, 아직 아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형제자매분들의 의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였어요. 응급실에서 한 여자분이 울면서 뛰어나오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리 쪽을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오빠 갔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사이 어쩌다 보니 제가 계속 아이를 안고 있게 됐고요. 마침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여보, 왜 안 와? 혹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래? 우리 각오했던 일이잖아. 여보,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병원으로 좀 올래? 남편은 그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어요. 여보, 그 애는 누구야? 처음에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제가 순식간에 애라도 낳은 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돌아가신 분들 아이야 뭐. 제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어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이 엄마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얼결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죠. 아이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우리 부부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돌보기로 했고 장례를 마친 아이 할머니와 친척 대표 몇 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는 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새 정이 많이 들어서 막상 아이를 보내려고 하니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를 키워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 고모가 묻더라고요. 저 아이가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입양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아, 그게 남편이랑 전에 얘기만 한 적이 있고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우리 조카 입양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엄마가 말씀하셨다면서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저희 형제 중에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와보니까 우리 조카가 자라기에는 이 집이 훨씬 좋네요. 저희는 이런 쾌적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도 입양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죠. 저희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벌써 눈에 사랑이 가득하신데요. 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록 우리 족이지만 남동생이랑 올케를 잃은 마당에 우리도 충격이 커요. 더더구나 키울 형편되는 사람도 없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이가 고모 품에 안겨 돌아간 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이가 고모 품에 안기자마자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는데 남편도 잠을 못 잔 건지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울어? 일어났어? 아니, 사실은 잠이 안 와. 자꾸 애가 눈에 아른거려. 사실은 나도 그래. 어떡하지? 우리 입양할까? 자신 있어? 자신은 없지. 근데 하필 우리가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걸 알게 된 날, 그 애도 부모를 잃었잖아. 그게 꼭 운명적인 신호 같아서.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한테 자식은 그 해 하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그 애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결국 우리 부부는 입양 절차를 받게 되었고 바로 그 애가 우리 딸이었어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딸도 놀라더라고요. 정말 내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엄마가 나를 안아줬다고. 내 자식을 잃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쓰러질 뻔했는데 널 아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네가 얼마나 울던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안아준 순간 다시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신기하네.
입양하고 오래지 않아서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때까지 계실 병원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친척들이 그건 만료하더라고. 너 입양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럼 그 사람들하고도 연락해. 가끔 네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 와.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정말. 나중에 너한테 입양 사실 알린 뒤에는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했어. 근데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키워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만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네. 보통은 입양됐으면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 친구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네 생일이면 꼭 얼마라도 용돈을 보내왔었어. 혹시 저축했다가 나중에 네 등록금에 보태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진짜 내 통장에 있어. 100만 원 정도 돼. 와, 생각보다 많은데? 등록금을 보태기보단 나중에 너한테 입양 사실 알리고 그냥 줄 생각이었어.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고모의 마음이 느껴지잖아. 엄마랑 아빠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더 중요했어. 네가 충격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진실을 알릴 타이밍은 일부러 미뤘어. 더더구나 이렇게 우리 동의도 없이 네가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작은 엄마 말이야. 좀 이상해. 우리한테 생일 파티 하라고 해놓고 혼자 술을 엄청 마시더니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는데 얼핏 들리는 거야. 자기 막 그러기에 작은 아빠랑 통화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애 아빠가 출장 가서 꼼짝없이 묶여있다 그러더라. 그래, 그러더니 술에 취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넌 입양하다. 네 생일이 진짜 생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왜? 그냥 어쩐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작은 엄마 태도도 별로고 싶지 않아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병원에서 널 본 순간부터 넌 그냥 내 딸이었어.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할게. 시간이 걸려도 좋아. 그냥 천천히 우리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건 어떨까?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엄마로 키워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딸의 마음이 굳게 다친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기다릴게. 우리 딸이 엄마 아빠의 진심을 알아주는 날까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이미 가족인데. 그날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과했어. 일부러 꼴찌 성적을 받은 것도 미안해.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나도 후회했어. 한순간에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도 심했고. 무슨 나락식이나 시험 한번 잘못 본 걸로 인생 안 망해.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 전교 1등 못 해봤지? 전교 1등만 하다가 꼴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정답이 다 보이는데 일부러 정답만 피해서 찍었단 말이야. 그래, 나 전교 1등 못 해봤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전교 1등 엄마 많이 했잖아. 이번에는 뭐 꼴찌 엄마 좀 하지 뭐. 난 괴로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다음부터는 마음에 없는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응, 꼭 그럴게. 좋아, 그러면 된 거야. 엄마도 우리 딸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도 그랬고. 엄마는 뭘 배웠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지. 네가 갑자기 일부러 꼴찌도 했다고 하고 학원도 안 가고 지금껏 모범생으로 잘 살던 내 딸이 망가질까 봐 무서웠어. 모범생으로 안 사는 건 괜찮은데 나쁘게 생각할까 봐 가족 사진을 박 찢어 놓은 걸 보면 뭔가를 알게 된 것 같긴 한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 내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무서웠어. 무섭지. 넌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자식이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애는 분명 행복했을 거야. 내가 행복했으니까. 그 애를 낳았으면 너를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엄마 딸은 나니까 가진 자의 여유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못 낳은 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양된 사실 알고 많이 놀랐지. 당연히 엄마가 낳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도 엄마가 날 입양한 엄마처럼 느낀 적이 없으니까. 나 엄마한테 혼도 많이 나고 컸잖아. 그야 네가 내 딸이었으니까. 너무 놀랐어. 그럼 난 누구 딸이지?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입양된 거지? 하는 의문 때문에 물어보지 그랬어. 갑자기 엄마를 믿을 수 없었어. 응,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묻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지금은 어때? 엄마가 다 말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면 엄마가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어도 진짜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사이 같잖아. 그래서 위안이좀 됐어. 뭔가 다시 특별해진 것 같아서. 이미 특별해.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거니까. 다행히 딸이 잘 받아들여준 덕분에 저는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바로 허락도 없이 동서와의 진짜 대면이었죠. 며칠 뒤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아예 형수님, 안 그래도 형이란 형수님 선물도 사왔는데, 그래요. 오늘 저녁에 서방님께 드릴까 하는데, 우리 집이요. 아유, 그러세요. 집사람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저녁은 먹고 갈게요. 와서 드세요. 제가 사가면 돼요. 그럴 거 없어요. 서방님도 식사 든든하게 하고 계세요. 네. 아, 그 출장 다녀와서 힘들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쉬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동생 집으로 갔어요. 동서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왜 저희 집에? 말했잖아. 조만간 좋은 때에 다시 보자고. 좋은 때. 서방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셨다길래 좀 비켜줄래? 나 좀 들어가게.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애는 학원 갔어? 네. 우리 애가 공부 못한다고 학원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걸 물으시길래요. 형님, 내 수진이는 당연히 학원에 있을 시간이잖아. 당신 왜 그래? 형수님은 그냥 우리 애 어디 갔는지 물으시던 거잖아. 동서가 계속 시비저로 나오자 시동생이 말리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형님 편이더라. 누구 남편인지 모르겠다니까. 솔직히 난 형수님이 형이랑 오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뭐 평소라면 이렇게 오실 분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신 형수님께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당신은 늘 내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 그럼 형수님이 실수하셨겠어? 그런 동서를 바라보는 시동생의 시선에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서방님은 눈치가 있으시네. 동서랑 다르게 일부러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볼까 했는데 시동생은 평소와 달리 웃지 않았어요. 형수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같이 식사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일단 찾아오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동서가 자진실토 하더라고요. 내가 수진이한테 너 입양하라고 말했어. 시동생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 허락도 없이. 그게 뭐 허락이 필요한 일이야. 애도 알 건 알아야지. 그 일로 우리 애가 충격이 심해서 일부러 전교 꼴찌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공부 잘하는 수진인가요? 일부러 5단만 찍었대요. 아,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원래도 좀 경솔하잖아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수진이는 어떡하죠? 늘 전교 1등만 하고 우리 애가 공부 못한다고 공부도 도와준 착한 앤데. 착하네. 당신은 자기 아들은 안 착하고 조카만 착해 보여. 엄밀히 말하면 진짜 조카도 아니지. 당신 당장 사과해. 당신은 정말 누구 가족인지 모르겠어. 내 남편 맞아? 동서가 따져 묻는데도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를 몰아세웠어요. 정말 사과 안 할 거야? 내가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난 진실을 말했어. 진실을 외면하고 속인 건 당신 형수랑 형이라고. 여보, 그래, 진실. 동서는 가족끼리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고 했지. 그래요. 나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응, 그래요. 그때 시동생이 동서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감히 진실을 언급해? 뭐? 형수님도 다 알아. 당신이 바람 피웠던 거. 순간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네가 그 남자랑 바람 피웠는데도 내가 너랑 산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애 형수님이랑 형이 말렸어. 그래도 애를 생각하라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고 그때도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저 둘한테 하는데? 당신보다 더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보다 먼저 내 가족이 된 사람들이야. 여보, 동서의 외침에도 저를 봤어요. 병수님, 이제 말씀하세요. 네, 확인하신 거죠? 서방님,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 낭자 DNA랑 우리의 DNA로 친자 검사 좀 해달라고요. 동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왜 그런 걸 부탁했는데?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난 거 다 인정했잖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말했잖아. 근데 아니었고. 여보,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데. 말도 안 돼. 그 자식이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만났는데? 그게 사진도 있던데? 우리 결혼 전에 둘이 찍은 사진. 아, 진짜 아는 사람이다. 알고 지내다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만났는데, 누가 봐도 연인처럼 찍은 사진이던데. 진짜? 도대체 무슨 사진을 본 건데? 당신 친구들은 다 알더라. 두 사이. 누구? 내 친구 맞아. 당신 친구 맞아. 우리 결혼식 때도 왔던 친구니까. 동서는 당황한 채 말을 잃었고 시동생은 각오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이 순간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달 전 시동생의 눈물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어요. 형수님, 저 친자검사 좀 해주세요. 친자검사요? 설마 서방님이랑? 네, 우리랑요. 아니, 갑자기 그걸 왜요? 일단 묻지 말고 해주실 수 있어요? 묻지 말고 해달라는데 결국 해주기로 했어요. 자기 손으로는 못하겠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불일치였어요. 시동생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 아휴, 어떻게 말하지?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 녀석 뭔가 예상했으니 부탁했을 거야. 그런가? 아, 의심이 됐으니 부탁했겠지. 그나저나 충격이 재수 씨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게요. 결국 시동생에게 사실을 전했을 때 시동생은 말도 없이 소주만 들이켰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남편도 있었고요. 아, 임마, 사실을 말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형수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뭔데요? 뭐든 말해요. 이것도 진짜 검사 좀 부탁드려요. 또요? 놀라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알겠다는 듯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장간남이야? 응, 이걸 어떻게 구했어? 아내 친구한테 부탁했어. 다 아는 사이더라고. 둘이 아주 알아주는 커플이었대. 근데 아내가 배신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일단 끝난 사이인 거잖아.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걸렸어. 뭐,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쩌다 만났다고 별 사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결혼 생활이 무료해서 만나서 차 안에서 잔소리하고 골프 치러 다녔다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 역사가 깊더라고요. 근데 왜 친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랑 안 닮았잖아요. 그렇다고 아내를 많이 닮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혈액형도 맞고 해서 좀 안 닮을 수도 있지 하고 말했는데 우리 애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신랑도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친자검사 부탁한 거예요. 네, 도저히 제가 직접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요. 사실은 형한테도 털어놓고 싶었는데 형수님께 말씀드리면 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한테는 왜 말 못했는데요? 내가 반대했었거든, 결혼. 그랬어? 난 몰랐네.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한다고 무리하는 눈치였어. 그래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더 알아보고 해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 녀석이 엄청 반항을 하더라고. 형만 어른이냐? 나도 어른이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제 와 보면 형 말이 다 맞았어. 내가 경솔했어. 아버지한테 어른 같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나도 형처럼 아내랑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네 잘못 아니야. 형한테 창피할 게 뭐 있다고 말을 못해. 미안해서 형 말을 듣는 시중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 그런 여자를 만났으니 진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우린 가족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실수를 해도 가족이고 잘못해도 가족이야. 형, 나 그 친자검사 결과 안 봐도 너무 알겠는데 확인은 해야겠어. 그래야 제대로 마무리할 수 같아서. 형이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 부부 손에 있었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급한 장기 출장을 떠나느라 그 결과를 우리 부부만 갖고 있었어요. 물론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동서의 집으로 간 가였어요. 동서가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형님은 여자니까 제 심정 알 거 아니에요. 그 결과지 저한테 주세요. 부탁한 건 서방님이야. 동서가 부탁했다면 동서한테 좋겠지. 아니, 대체 왜 다 알고도 모른 척한 건데요? 내가 위선 떠는 걸 보니까 재밌었어요? 아니, 짜증났어.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더니 자기야 말도 정말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나는 우리한테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찾으려고 했지만 동서는 정말 거짓말을 한 거야. 안 그래? 그런 식으로 나만 비난할 생각 마요. 나는 다른 가족에게 거짓말하면서 입양한 적 없어. 모두에게 말하고 협조를 구했고 동서가 깼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한다고? 복수? 난 서방님 부탁을 받고 결과지를 들고 온 것뿐이야. 우호라, 그래서 좋은 때에 오겠다고 한 거구나. 그래, 서방님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부탁한 당사자한테 결과지를 줘야 했으니까. 저는 시동생에게 결과지를 주었고 동서는 시동생이 잡으려는 결과지를 뺏으려 했어요. 시동생은 이내 손을 빼더니 동서를 노려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말 그거 확인할 거야? 이미 내 아들이 아닌 건 확인했어. 그런데 뭘 더 확인하려고? 진실. 당신이 형수님한테 강조했다는 그 진실. 당신의 거짓말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해야 했어. 그 남자애라면 당신은 나와의 첫 만남부터 날 속인 거잖아. 동서는 시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도 헤어지려고 했었어. 정말 헤어지려고 했는데 왜 나랑 결혼했어? 아, 그야 당신이 좋았으니까. 그 남자보다 조건이 좋았던 거겠지. 지금도 그 남자는 변치 않게 살던데. 그래, 맞아. 그런 남자한테 자격심 느끼지 마. 누가 뭐라도 나는 당신이 좋아. 그런데 나 몰래 그 남자를 계속 만났다고? 아, 그건 너무 오래 정이 들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나랑 이혼하고 다시 만났어야지. 어떻게 그래? 내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 남자니까. 동서는 차마 아니라고 하지 못했어요. 여보, 그건 보지 마. 어차피 당신들 아닌 거 안다며. 왜? 아,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네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이미 상처 준 거야. 내 상처를 걱정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애를 니라고 속여. 여보,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이 모두 지켜온 수진이 출생의 비밀까지 함부로 밝혔다 이거지. 당신 정말 죄악이다. 여보, 나는 그냥 우리 애는 전교 1등도 못하는데 수진이는 형님애도 아니면서 전교 1등이라고 울증대는 게 짜증나서. 당신이랑 그 남자 닮아보지. 뭐? 나는 공부 꽤 잘했거든. 그 후에도 밝혀진 거지만 조카도 이미 자기 친부와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동서가 친구라고 소개했다지만 조카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를 좋아하는 게 보였고 그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아빠 같았어요. 딸을 통해 들은 조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조카도 안쓰러웠고요. 시동생은 조카가 원한다면 굳이 조카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조카는 시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는 아빠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엄마가 다 잘못한 거고 나도 엄마의 아들이니까. 시동생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를 꽉 안아주며 울었다고 했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아빠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끼어 있는 한 아이도 저도 상처만 될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뭐라고 해요? 애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아들은 그냥 정을 생각해서 키우면 안 되냐고요. 형수님이랑 형이 수진이를 키우는 것처럼요. 진짜 뻔뻔한 여자네요.
네, 근데 애가 싫대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엄마처럼 나쁜 여자 만난 것도 다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결국 나쁜 엄마로 인해 시동생과 조카는 생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한동안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고 상실감도 컸어요. 그럼에도 우리 딸은 중심을 잡고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죠. 시동생은 우리 딸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최신형 노트북을 사줬어요. 조카가 생각날 법도 한데 씩씩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우리 딸은 언제나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합격 후 친구 모두 초대해 같이 밥을 먹었는데 두 사람 다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며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쨍했네요.